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쵸? 예, 흐립니다. 국제 정세가 참 늘 그렇지만 항상 강자존이죠. 예, 미국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결국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혹시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 증시도 결국은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외국인이 그러잖아요. 소위 해외 투자들이 어떤 영향이 큰 것처럼 그 해외 투자라는 게 결국은 누구겠어요? 다 이제 미국의 세력이죠. 예, 미국의 세력입니다. 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국 증시하고 비했을 때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미국 증시는. 예.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일본 증시나 미국 증시는 우상향하느냐? 바로 그거는 그것을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힘은 돈의 힘이라기보다는 안정감의 힘이에요. 스테빌러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안정감, 우리가 불안도 비용입니다. 예? 불안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불안하고 이런 불안함도 결국은 비용이죠. 우리가 이제 국내 정세가 되게 혼란스럽고 뭔가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경제도 이제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주변이 안정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이제 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자꾸 이제 어? 이 예측이 안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 그거를 예측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정부의 힘인 거죠. 그리고 정부의 신뢰.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신뢰, 일본 정부의 신뢰, 미국 정부의 신뢰, 이 신뢰에서 결국은 이제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이 금융을 말한다 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은 안정감을 쫓아다녀요. 예, 돈이 안정감을 쫓아다녀요. 달러 뒤에 표시 있죠. 달러 뒤에 표시 보면 피라미드가 되어 있습니다. 왜 피라미드가 되어 있느냐? 피라미드가 가장 안정된 모양이죠. 예, 가장 안정된 모양.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의 모양처럼 안정되어 있는 건의가 있다. 달러에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피라미드가 거기 딱 박혀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라는 것을 이제 딱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피라미드를 보면서 참 안정되다. 예. 어디로도 넘어질 수가 없는 모양. 예. 정말 딱 그 자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에서 피라미드가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모양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모양이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 흐트러지진 않잖아요. 뭐 공기 저항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막아내도 그 모양에서는 쉽게 허물어질 수가 없죠. 예. 허물어지지가 않는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런 안정감을 갖고 있어야 결국 이제 경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것을 자꾸 이제 논하면서도 경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가 안정되고 안정되려면 결국은 나보다 더 안정된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나보다 더 안정된 조직과 국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미국 한테 왔다 갔다 하고 중국한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 밑에 있는 기업들이 아유 우리 정부가 되게 현실적이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안정감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다 생각해보세요. 피라미드가 바퀴가 달려 있으면 그게 피라미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늘 무거운 모습을 지어야 되고 모습을 갖춰야 되고 안정감을 항상 갖춰야 돼요.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근데 너무 이제 좌파 정부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급조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꾸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 피라미드의 모습이 아니라 텐트의 모습이 되는 거죠. 텐트는 자꾸 완전 이동 가능하니까. 근데 그 텐트가 과연 뭐 1년, 2년 뒤에 뭐 있겠습니까? 피라미드는 몇천 년 뒤에도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청년의 힘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진실 방송이죠. 진리 방송.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뭐야 성경 베이스도 좀 들어가요. 예,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단순히 뭐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주는 그 메시지가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삼국지라든지 뭐야 손자병법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것도 많아.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나중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이란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저무리려고 이미 뭐 합의는 끝났다 라고 이제 다 단정을 해버리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은 북한을 왜 북한을 그렇게 버렸을까? 왜 북한을 그렇게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북한을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심하이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안정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거기서 하노이에서 그래 좋다.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너희들 뭐 한번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이렇게 썼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정전협정, 뭐 이렇게 평화협정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나 우리 우파들이나 똑같은 생각이야. 평화협정 같은 거나 정전협정이니 뭐니 종이 쪼가리에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북한은 자꾸 이제 미국한테 평화협정을 좀 맺어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평화협정 맺어달라, 뭐 정전체제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정전협정을 무너뜨리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니네들이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행동을 해. 뭘 자꾸 뒤에서 뭐 핵무기 같은 거 만들면서 뭔 자꾸 정전협정을 하자고 그래.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실질적인 액션인 거지 뭔 종이 쪼가리에 쓴 사인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종이에 써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종이에 써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현재 실제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이란한테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친미 국가가 되어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 사실 제가 이제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번 하메네이 장례식 때 반미를 부르시셨잖아요. 마치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은,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그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듯이 막 이렇게 한 것처럼 하메네이 장례식으로 이렇게 하메네이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미국에게 죽음을, 트럼프에게 죽음을 이런 식으로 저 구호를 외쳤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이란 내에서는 나름대로 혁명 수비대는 뭐냐 이런 애들이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그런 식으로 가져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야. 너희들은 한 대 더 맞아야 되겠다. 아직도 니네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처럼 아직도 니네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도 니네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7번의 재앙이 있어야 되겠구나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벌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공습이라는 게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이에요, 불벼락. 우리가 이제 공습이 다른 걸로 얘기하면 불벼락이야. 예, 불벼락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불벼락을 내린 거예요. 불벼락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 지금 아직도 저렇게 뭐 장례식 하면서 모여가지고 킬 트럼프 뭐 미국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대가를 보여줄게. 너희들 뭐 저기 경제 지금 거의 파탄 났는데 한번 더 고생 좀 해봐 라는 식으로 좀 가져가고,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론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정부 강요들이 그 자기 지지자들 뭐 이렇게 개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식을 해서 마치 우리가 되게 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해서 미국에게 동등하게, 특히 강경화 장관이 참 답답해요. 강경화 그 주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고 나라가 되게 당당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며칠 굶어봐 당당하게 되나? 응? 밥 굶으면 당당이고 난리고 없어요. 그냥 병신이에요. 강경화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주체적인 어떤 그 외교라는 것은 없어, 세상에는. 결국은 모든 게 다 강자존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린 죽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란 문제는 결국은 미국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거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요번에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이걸 보면서 북한의 미래도 점쳐지는 것 같아요. 북한의 미래도 이제 뭐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북한의 미래도, 북한이 뭘 하고 싶어도 트럼프가 저렇게 돼버리면요, 제가 봤을 땐 북한 김정은이도 옵션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미국의 힘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걸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저 정도로 강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뭘 추구하든 간에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이제 그냥 세계 질서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미국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를 통해 세계 질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시그널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시그널이에요. 뭐냐면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끝났다. 이제는 독일이 그걸 주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더 이상 그 질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뭐 당시 독일이 이제 최강국은 아니었는데도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앵긴 거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제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압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벌써 한 50년을 지금 거의 방치를 해놨잖아요. 뭐 까불도록. 이 까불도록 방치해 놓은 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문서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어떤 뭐 국무성 뭐 대변인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를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무력으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이런 거죠. 너희들 뭐 우리 쏘면 우리는 뭐 전쟁 일으킬 거라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는 딱 이거예요. 야, 해. 난 뭐 상관없어. 야, 뭐 남한이 개박살이 나든 뭔 상관이야 나하고. 너 문제야. 네 목숨만 생각해. 내가 뭐 남한 애들하고 피 한 방울 섞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북한은 그 옵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를 되게 위하다 하더라도 북한을 대할 때 우리를 너무 의식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북한은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오히려, 내가 트럼프라도 마찬가지예요. 막 김정은이가 너희들 우리 도발하면 우리는 한반도를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 불바다로 만들든지 말든지 나 이거 뭔 상관이야 이 새끼야. 한반도가 니들이 사는 데지 내가 사는 데야. 한반도에 핵무기 떨어뜨리면 새끼 너도 죽어 임마. 응? 그 방사능 악진으로 뭐 북한은 뭐 살아남겠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웃는 거야. 해. 결국 네가 병신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반도 말고 딴 데 살 데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중국을 망명 가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옵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줘야 돼요. 옵션이. 예. 나한테는 옵션이 없다. 나한테는 뭐 어떤 퇴로가 없다. 이런 사람처럼 보여줘야 이런 독재국가라든지 권위주의 국가를 맞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이런 회사라든지 우리 어떤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막 싸웠던 그런 부동산 업계를 보세요. 이익을 위해서 애미애비도 없는 애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냉정하게 돈을 벌었겠어. 응? 얼마나 냉정하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뭐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벌었겠어요? 트럼프가? 응?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북한이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상대를 하는 겁니다. 네,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 이 상황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증시든 경제든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가의 안정성, 정권의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좀 국힘이나 이런 데도 좀 그걸 가지고 좀 뭐랄까요, 그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정치적 안정성이 뭐가 중요하냐,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이해해야지, 너무 이렇게 좀 지엽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알아듣기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잘 설명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참 국힘이 그걸 잘 못하니까, 이럴 때는 한마디 두 마디로 딱 설명될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좀 촌철살인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김민수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그렇게 더 좀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김민수도 보면 경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예. 투쟁력은 좋은데 경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장동혁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이제 연습을 좀 더 하면 되겠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와 증시 이런 것들은 다 정치와 같이 일맥하게 돌아간다. 이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가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